자, 이제 이번 학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는 이제 4학기와 그 다음에 5학기, 6학기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 일정이 이제 각 학기별로 다른데, 지난 학기에서는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학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 학기 이렇게 쪼갰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적었거든요. 요 내용은 강의 신청에 강의 일정 눌러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각 학기 세미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 1학기 코로나 시작되면서 좀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5월 달에 시작했어요. 3, 4월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좀 늦게 강의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전체 우리 커리큘럼의 이 세 가지 부분, 1학기, 2학기, 3학기를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이제 요번에 시작되는 2학기에서는 나머지 학기 4, 5, 6학기를 리뷰할 생각이에요. 4학기, 5학기, 6학기. 그러면은 이 학기 진도상 이 방금 들어온 사람이 죄송합니다. 4학기 이 내용을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텐데,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요게 뭐 이 학기를 좀 더 일찍 들어오셔서 그거를 다룰 때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4, 5, 6학기가 이제 계속 로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층층이 쌓여지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을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해를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1학기를 한다면 이 내용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되겠고, 차트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거나 혹은 또 각각 또 하고 있는 분야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학생 소개는 처음에 했고, 자, 뭐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이제 4학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는 차트 작성법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이러한 차트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차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차트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먼저 해볼 텐데, 이것보다 두 번째 걸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차트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제 보시기가 어떠실지 뭐 느낌은 각각 다를 수 있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격적인 차트는 뭐 그 전에 상담 차트를 3급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2급에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런 전체적인 동심원 구도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개인,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에 이르는 이런 다양한 이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끝에서부터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유형을 다루고 그 다음 단계로 감정을 다루고 욕구를 다루고 이렇게 해서 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심원을 뚫고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변화시켜서 새로운 방향의 이 생각을 이제 더욱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찾고, 그 다음에 결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그 다음에 변화를 갖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변화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이게 또 일반인이나 혹은 처음 보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좀 궁금해 했거든요. 어떠세요? 이걸 딱 보실 때. 안승진 집사님, 요 차트를 예, 지금 예.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보시니까 어떠세요? 딱 먼저 이 단어가 들어온 것 중에요. 네. 그 영역에서 유형, 감정, 욕구로 들어갈 때 그 욕구라는 단어가 네. 좀 어떻게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는 단어인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욕구는 네. 부정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욕구에 나오는 이런 주제들을 3급에서도 배워요. 이제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죄성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면 유익을 추구한다, 편안을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존경을 추구한다, 인정받고자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다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정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가 안 되니까, 인정받고자 하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존경받고 싶은데 존경을 못 받으니까 다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더 흘러나와서 각각의 이제 유형의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왜냐하면 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있는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최종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 이제 그런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뭐 짜증이 난다, 계속 뭐 스트레스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욕구를 이제 찾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쭉 나타날 때 학교 생활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형의 문제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거는 그 학생이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알아내서 이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소원으로 욕구와 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으로 그걸 바꿔주면 욕구는 이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없어요. 뭐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하는 게 없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는다. 존경받고 싶은데 존경을 못 받는다. 쾌락을 얻고 싶은데 쾌락이 없다. 편안하고 싶은데 편안이 없다. 다 이런 거예요. 유익을 얻고 싶은데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소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은혜의 소원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 이런 소원이 아니라 은혜의 소원, 은혜의 소원이라는 좀 단서가 붙거든요. 예전엔 이걸 은혜라고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은혜의 소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르고 싶다 하니까 있는 걸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럼 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능력의 소원이 되는 거고, 희생하셨으니까 희생을 따르고 싶다. 희생의 소원, 용서, 동행, 충만. 이런 은혜의 소원을 가지면은 있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차트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네. 그런 어떤 욕구 충족이니 만족이니 그런 부정적인 개념도 있지만 네.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뭔가 어떠한 그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도 이 밑바닥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욕구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그게 이제 혼재됐어요. 그러니까 혼용됐던 거예요. 그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걸 이제 잘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화가 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화가 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절망이 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 이런 은혜의 소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또 그게 화평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런 반복적인 연결, 이제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거라서 요거는 또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소원. 이걸 영어로 하면 wish예요, wish. 욕구는 desire고. 근데 이게 원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안 좋은 걸 원하는 거고 요거는 안 좋은 걸 원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원하는 거죠.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전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의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시작은 뭐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잘하는 사람은 요거에서 설명하는 거고 요 위쪽에서 선순환은 다 이 위쪽에서 설명하는 거고 악순환은 다 이 아래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되고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고.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차트. 그러니까 채워질 수. 네네, 말씀하세요. 그 욕구 밑에 있는 용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노력해서 살면 자연히 감정이 생겨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 소원을 따르는 거는 이거는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차트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매번 강의만, 그건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제 그거고요. 계속 제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세미나는 그래도 가능한 얘기도 좀 듣고 반응도 좀 살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누가 좀 말씀해 보실래요? 송인경 사모님 괜찮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상담에서 적용을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빨리 적용해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요. 네. 일단 배우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차트에 대해서 배울 때도 리플렉션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선순환과 악순환의 그 문제 속에서 악순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선하게 순환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본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있어서의 효과나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괜찮으신 거죠? 잘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선 사모님은 대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이정선 사모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그냥 보고만 싶으신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조남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조남미 집사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조남미 집사님도 연결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또 다들 이게 줌이라는 걸 많이 활용해 보지 않았으면 뭐 연결 자체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이명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소개도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네. 지금 새벽 3시예요. 어우, 네, 새벽 3시. 네. 독일에 네, 계세요. 새벽 독일에. 3시인데 네. 네, 좀 늦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정확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차트 작성법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선은 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안승진 집사님 처음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장애인 선교단이라고 미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민 지사님. 여기가 네, 조남미 그 집사님이시고요. 조남미 집사님 잘 들리세요? 네, 좀 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않아서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온 지 29년 됐고요. 29년 됐고 지금 이제 미랄 선교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소원성단센터는 지금 알게 된 지 1년 조금 안 됐고요. 작년에 10월 말부터 알게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하여간 그 소원상담센터 덕분에 제가 가장 많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적 상담의 그 결실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이명선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3급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항상 그때그때 물어봐 주시고요. 아까 안승 집사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1학기 채팅방에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명선 선교사님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도와주실 거예요. 또 이번에 조남미 집사님 이제 다시 오셨을 때 이명선 선교사님이 또 여러 가지로 잘 안내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 3급에서는 이제 이명선 선교사님이 해주시고 2급에서는 유네스더 선교사님이 해주고 계시니까 각각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는 됐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차트 작성법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작성법에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느낌 이거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안성 집사님 한 말씀 하셨고 소윤경 사모님도 한 말씀 하셨고 자 이명선 선교사님은 이 차트 지금 이제 차트 작성법의 첫 번째 차트거든요. 이게 A, B, C, D 하고 그 다음에 또 L, S, R, T에서 8개 차트가 있는데 자, 이 차트에 대해서 첫 번째 A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일반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소감이나 뭐 생각?
일단은 한눈에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볼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욕구가 소원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욕구가 그 연결이 이렇게 되잖아요, 원이. 네. 그게 되게 좀 이걸 발견하고 나서 되게 놀랬어요. 놀랬고 그 다음에 감정이 결심으로 바뀌잖아요. 네. 네. 그 욕구로 인해서 생긴 감정들이 저절로 은혜로 인해서 이런 결심이 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결심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저절로 그런 양성과 긍휼과 인내와 화평과 희락과 사랑이 생기듯이 그런 결심의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거. 그러면서 저절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개발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했던 게 뭐냐면 뇌 구조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1급에서 보시면은 알게 되실 텐데 뇌 구조도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대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소뇌, 뇌, 간 이렇게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뇌에서도 다른 측면이 있지만 뇌에서도 이 아주 그 쾌락 중추가 이 안에 있어서 이 가운데 쪽에 지금 이게 이렇게 삥 둘려 있어서 여긴 안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되게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밖으로 퍼져가면은 그럼 이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의 구조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구도가 아니어서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어디로 왔냐면은 이제 상담 신청의 차트란에 들어가면 이제 차트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보면은 이전에 쭉 보면은 이제 초기 모델부터 이제 다양하게 발전해 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뭐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도 만들었다,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상담에 제일 적절하고 또 피상담자와 함께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시도와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어떤 연습 모델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걸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요런 형태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뚝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옛날에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쓰고 뭐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절차를 거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끝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얘기긴 하겠지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구조와 이제 가장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외에도 이제 구조에 보면 이런 구도도 있고 이런 구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뭐냐면 이게 단편이란 말이죠. 2차원적인 구도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래서 3D 모형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으니까 네, 그걸 그냥 참고해서 지금은 이렇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요걸 이렇게 3D 모형으로 만들려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요거를 정말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기록도 해 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직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요게 일단은 최선이고, 요걸 이제 여기까지로 일단 해서, 그래서 표현하고 뭐 더 발전되면 이제 3D로 가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지의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잘 봐주셨고, 그리고 또 요 안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런 연결 부분 위아래,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욕구에서의 변화가 이게 파생되는 거,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 그리고 또 그럴 때 이해들 해서 요게 이제 복잡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 차트 뭐 예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잘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보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잘 보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여튼 근데 이런 구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한 선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리로 와서 저리로 오고 또 그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왔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이루는구나. 해서 막 이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윗부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차트라 이걸 다 자세히 그리게 되면 너무 오픈이 돼서 그냥 흐리게만 표현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신경망처럼. 자, 뭐 그러면 이해가 되셨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간사님께서 욕구에서 소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아까 목사님 책에서도 그 내용은 있지만 그게 설명이 좀 자세하게는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네네.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아직은 제 처음이라 네네. 그게 가능할까라는 좀 가능하죠. 가능하고 우리가 다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쾌락을 추구하던 어떤 학생이 자기의 능력을 깨달아서 능력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쾌락이에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학생 지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 학생이 재밌는 것만 막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극하면 얘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제 오게 하는 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이 필요한 길이 있고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요거를 깨우치게, 요거를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악순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집사님? 그렇게 애가 변화되는 경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떠한 아이들을 어떤 심리적인 기법으로 네. 적용했을 때에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뭔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라는 것은 있지만 네. 그게 또 지속력은 떨어진 경험을 많이 해보죠. 네. 그래서 이전에 배우신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켠에 놓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 있던 구도로 이걸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이제 핸드폰도 갤럭시형이 있고 아이폰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운영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폰을 갤럭시로, 갤럭시를 아이폰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갤럭시는 안드로이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폰은 iOS라는 맥 OS에서 파생된 거라 완전 체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도 완전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심리 상담에서 봤던 뭐 이제 경청, 공감, 동일시 또 자극을 주고 강화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새롭게 이렇게 리셋하고 이제 차곡차곡 해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원리는 계속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욕구를 어떻게 소원으로 바꿀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욕구와 소원의 상관이라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이 학생에게 있어서 뭐 감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감정 표현이 좀 이제 익숙치 않은, 그러면 어떻게 유형 문제에서 어떻게 감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영역 문제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유형을 알아갈 것인가,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제 뭐 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있어요. 감정에서 또 어떻게 욕구를 찾을 것인가, 뭐 이제 원하는 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또 결정장애, 요즘 아이들이 결정장애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 중에 최고 압권은 이제 욕구를 소원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에서 어떻게 그걸 결심해서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이에요. 이제 그걸 지도처럼 본다는 거죠. 전체적인 지도로. 그러면 목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욕구에 있는 밑에 있는 단어들이 가령 뭐 지배라든가 쾌락, 네. 편안, 유익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스마트폰 과의존이 좀 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용어들하고도 적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스마트폰과 소원과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거고, 뭐 성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기업 활동을 한다, 혹은 뭔가 안부 문자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의미 있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 뭐 오락을 한다, 혹은 뭐 카톡으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제 욕구에 관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뭐 없애라, 혹은 뭐 스마트폰을 뭔가 이제 중지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방법이고, 또 근원적인 이런 욕구를 소원으로 바꿔줄 때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401 차트 상담법을 할 때 이제 이걸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세요. 자, 또 다른 분들 뭐 이야기하실, 뭐 궁금하신 거 또 나누실 거 있나요? 없으면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혹시 또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가 A 차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총 몇 개가 있냐면 A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B 차트가 있고, A, B, C, D, L, R, S, T, 그 다음 8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 차트예요. 조남민 집사님 나오셨는데, 조남민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잘 들리고 계세요? 아직 이게 참여가 이게 익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B 차트. 자, B 차트의 내용은 이걸 자꾸 건드리게 돼서 이렇게 보죠. 자, B 차트의 내용은 이게 피상담자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A 차트와 동일하게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볼까요? 요게 A 차트고 요게 A 차트고 요게 이제 B 차트인데 예를 들면 A 차트에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A 차트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보여준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뭐 내용을 적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나가는 A 차트에는 요걸 이제 설명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보여주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이제 B 차트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B 차트로 가면 이제 이게 개인적인 부분의 의미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인적인 차트에서 개인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이게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인 내용에 뭐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 타인에 관한 것이든 자기의 발전에 관한 것이든 자신 여가에 관한 것이든, 그럼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혹은 타인과 관련된 자기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 문제, 그럼 전부 개인의 삶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피상담자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 그리고 그거는 순위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건 미움의 모습도 이 차트를 쓰고, 그 다음에 유익도 이걸 여기서 표현을 하고, 계획, 사랑, 충성, 훈련 전부 다 이제 요런 라인이거든요. 개인, 순위, 미움, 유익, 그 다음에 계획, 사랑, 충성, 훈련.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아가는 요 과정을 전부 뭘로 표현을 하냐 하면은 요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하나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상황들을 표현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요거 하나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다 이제 나타낼 수 있는가 한다면, 초반부, 그러니까는 개인, 순위, 미움, 유익, 요거는 이제 악순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는 요 부분이 이제 악순환의 모습이에요. 요 악순환의 모습을 여기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뭐 여가 활동이다 라고, 여가 활동의 문제다 그러면 여가 활동이 이렇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가 활동 뭐 게임하고 휴대폰하고 뭐 TV 보고 자고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유익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계획, 사랑, 충성, 훈련, 이거는 이제 선순환의 모습이니까 그게 변화된 모습.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확장이 됐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 그러려면 이러한 어떤 영향력이 있었어야만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려면. 그럼 안으로도 이제 이게 이렇게 또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확장된 악순환과 그 다음에 변화된 선순환의 모습이 이제 다 표현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악순환의 모습으로, 또 한쪽에서는 선순환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하나의 차트에 그 흐름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뭐 보여지는 거지만, 동작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동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동작이 연속적으로 가면 그럼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런 모습이었다가 두 번째에는 이런 모습이 되고 세 번째에는 이런 모습이 되면, 그럼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삶이 변화되는구나, 개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여튼 좀 복잡한 내용을 다양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차트의 변화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차트를 다 쓰게 돼요.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설명드린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혹은 또 이해되는 눈치이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자신의 여가가 확장됐다고 한다면. 그게 이 차트를 신자에게도 쓰지만 불신자에게도 써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 광신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신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광신도라 이 도대체 교회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와 관련된 그 뭔가를 하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너무 여기에 압도돼 가지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신자냐 불신자냐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하나님의 문제냐 타인의 문제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애초에 시작하는 문제, 애초에 과잉된 문제,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이 너무 과잉돼서 애 밥도 안 해주고 뭐 애 공부도 안 봐주고 무조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24시간 살고 있다. 그러면은 비정상이죠. 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안으로 이제 집어넣게 하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건 이건 좀 이제 좀 비정상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뭔가 욕심이 있어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람으로 뜻으로 변화된 이 속에 이렇게 증가하게 만드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찾는 거죠. 이단 상담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해서 자기 집을 팔고 혹은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포기해 버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얻는 무엇. 이슬람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전사들이 왜 자살 폭탄을 하고 왜 자살 테러를 하고 왜 그러냐. 그래야 얻는 뭐 천국에서의 어떤 뭐 행복한 삶, 그걸로 계속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요 차트는 이런 용도로만 또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이 사람이 뭐 타인 관계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안 돌본다. 친구가 너무 많아서. 친구라면 막 득달같이 나아가는데 정작 뭐 자기 삶은 너무 악순환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줄이는 데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발전은 너무 잘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또 좀 등한시한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분야로. 그래서 이 영역에 맞는 문제는 여기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악순환과 선순환으로 다 이제 이 안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비신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부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비신자는 하나님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세 부분만 다룰까? 내등 부분은 사등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여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 발전에 집착하는 건지 아니면 타인에게 집착하는 건지, 이건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세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딱 자신과 타인, 그러니까 불신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할 때 뭔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딱 요 두 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내세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영생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게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이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전도의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종교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걸 거부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고려하지 않다가 점차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기 발전을 이제 줄여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요거 두 개만으로 좀 부족한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영향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줘야만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말하자면 뭐 돈 잘 벌고 뭐 혹은 일 잘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필요한 것과 자기 여가도 필요한 것 이외에 또 뭔가가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지는 남겨두는 거지 요거를 그냥 똑 잘라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냥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정 그런 얘기 싫어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줄여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하나님 그 파트를 영적인 삶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전 한 개인에게 있어서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가로 넣기 한 다음에 필수라고 적으셨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걸 딱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석하는 거는 어떤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게 가장 필수적인, 최우선적인 부분이에요. 뭐, 네네. 인정을 하던 안 하던,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타인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발전은 유익한 거, 그 다음에 여가는 선택적인 거. 이렇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걸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필수적인 게 없는 사람은 그냥 필수적인 게 없는 거죠. 가장 필수적인 게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불신자에게 있어서 그가 그냥 하나님 없이 죽으면은 그는 정말 필요한 걸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요 부분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중요하고 타인이 필수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 이 틀은 변하지가 않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조남미 집사님은 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소리가 안 들린다. 그거는 조남미 집사님이 뭔가를 잘 못한 부분인데 스피커를 켜보세요. 회의 없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나가셨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이걸 바꾸는 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타인을 필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으로 생각한 건 그 사람의 문제지 이 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내가 여가가 제일 필수예요. 하나님은 선택이에요.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 이 두 개가 양분 완전히 뒤바뀐 건. 타인이 필수예요. 뭐 하나님은 선택이에요. 여가가 중요해요. 발전은 뭐 선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이 순서가 바뀐 거는 뒤죽박죽이 된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해져 있는 거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선택이 1이고요. 중요한 건 자신의 발전이고요. 타인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선택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사람 완전히 바뀐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도록. 4가 1로, 1이 여기로, 2가 1로, 2가 1로. 그러기 위한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요걸 기준으로 보고 각 사람의 잘못된 부분 혹은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양한 게 가능한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가 가능했냐 하면은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한 부분이 과잉됐다. 이게 과잉됐다. 이게 과잉됐다. 이게 과잉됐다. 하나의 과잉을 이제 이걸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뒤바뀐 거. 이게 완전히 난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발전이 더 중요해요. 하면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 그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불신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없어서 이제 이게 실종된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요 세 개만 있는 정도? 거기서 뭔가 어떤 게 씨름하고 있는. 그럼 이게 없는 부분이 문제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과잉이 되거나, 이게 없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게 없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과잉되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넘쳐나거나, 하여튼 다양하게 여기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쓰는 방식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요거를 조금 장비만 되면 이제 타블렛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로 요걸 이렇게 직접 그려가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종이에 이제 요 차트를 출력을 해서 그려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아주 제일 이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여기서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그 개인의 문제가 단순히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 문제인데 말로 하면 요 문제인데 B 차트로 하면은 이렇게 보여지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체를 우리 전반적인 우리 상담에서 초반부에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이걸 만약에 아예 초반부에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아예 초반부에 가르쳐서 차트 작성법을 2학기에 가르친다 하게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그럼 너무 어렵겠다. 결론이 나서 3급에서는 그냥 요런 항목들 다시 말해 자 요런 항목들 이런 개인, 가정, 순위, 합의 이런 항목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표로 이제 그냥 딱 짜여져서 설명하는 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 3급에서 문제진단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표 하나로 확장해서 상담자의 상담 주제는 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우선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익숙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익숙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상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개인하고 순위는 그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 감정하고 미움이나 유익이나 교육이나 다른 그 주제에 대해서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초대사항들에 대해서 이거요 전부 다? 아니요.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순위에서 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움을 여기다 이제 나타난다. 미움의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사랑의 네. 주제에 대해서 그 네, 두 개만 한번 어떻게 이게 표시가 될 수 있는지 이 차트로. 네. 이제 이게 개인의 네. 영역의 문제도 설명할 수 있고 유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와 완전히 다른 감정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반대로 결심 상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연속적인 그런 한계 내에 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말하자면 네, 차트 내에서도 보여지는 거지만 기본적인 차트에서도 보여지는 거지만 요건 이제 3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개인으로 그리고 순위 문제로 있어서 미움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가정과 합의한 다음에 그게 합의의 문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미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때는 가정 합의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런 주제를 쓰다가 미움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번 요걸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미움을 설명할 때 원칙은 뭐냐면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요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필수, 중요, 유익, 선택. 그래서 뭐를 더 싫어하는 것은 그걸 더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더 귀하게 생각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필수, 중요, 유익, 선택. 미움을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뭐가 싫다. 그럼 뭐는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찬을 생각해 보세요. 반찬 중에서 예를 들면 쌀밥이 있고 보리밥이 있어요. 쌀, 보리. 그럼 뭘 좋아해? 하면 쌀이 좋죠. 그럼 뭐는 싫어하는 건가? 하면 보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보리예요. 원하는 건 쌀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이 여기에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양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쌀, 보리, 김치, 양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건 뭐지? 아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건 뭐지? 그러면은 그런 순서대로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건 뭐지? 하면은 이제 여기가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말해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뭘 제일 좋아하는 거, 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쌀, 보리, 김치, 양파 순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양파가 제일 싫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미움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양파, 김치, 보리, 쌀은 제일 좋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미움을 알려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제 이게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해보죠. 가정에서 합의의 문제다. 개인에서 순위에서 미움의 문제로 가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뭐 엄마 아빠가 싫어요. 엄마 아빠와 말이 안 돼요. 딸이 뭐 엄마랑 싸워요. 그러면 이제 합의의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가 미워요. 라는 거고, 엄마가 왜 미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빠는 받아주는데 엄마는 미워요. 할 때 미움을 쓴다면 그때 여기서 엄마는 뭐 2순위예요. 아빠는 1순위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야 할 때 그러면은 미움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거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개념은 그렇고 이걸 계속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3급 차트 작성법이에요. 이걸 해나가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텍스트형이고 여기서 또 넘어가면은 전부 그래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픽으로. 그래픽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급으로 넘어가면은 그걸 다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 거죠. 뭐 방식이 무궁무진해서 제가 설명한 거 이상으로도 또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능성들을 설명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 이걸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서 전반적으로 다 비상담제 상황인데 일로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걸 진행하는 거라서, 요거를 이제 할 때 뭐 얼마나 어떤 차트를 쓰게 될지는 뭐 워낙 가지수가 많아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걸로 개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3D 모형에서는 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합치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이 형성되면 그걸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준비해 놓은 건 이걸 다 원형으로 만들어 놔서 이제 유사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만든다면 그 유사성을 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보죠. 11시 9분.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1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12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좀 끊어야, 그래야 나중에 혹시 볼 때에도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